하는데 어차피 질병이고 질병 중에서도 타인에 의해서 또는 타 동물에 의해서 전염되는 전염병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어쨌든 사람이 살고 봐야 되니까 생명에 대한 부분에서 건강관리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건강관리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는 이 전염성이 강하다 보니까 많은 사회적 활동, 특히 경제적 활동 굉장히 위축하게 됨으로써 생기는 장기 불황, 경제적인 면에서 또는 일자리의 소멸, 또는 산업의 구조적인 변화, 정부의 엄청난 부채 이런 것들이 아마 당면한 문제일 것 같고, 또 대학에서는 대학에 대한 근본적인 재구조화, 또 이게 대학이냐라고 할 정도의 굉장한 침체 이런 것들도 다가오는 그런 현상일 것 같습니다. 그 4차 산업혁명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익숙했던 그런 산업활동이나 또는 생산활동 모든 시스템에 있어서의 재구조화를 사회적으로 막고 있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가능한데 의식의 또는 테러의 어떤 장애물이 있었고 또 저항도 있었고 또는 기존 관행 때문에 또는 법적인 시스템이나 또는 그 관리 시스템 때문에 진전이 안 된 그런 장애물들이 많은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사회적인 거리두기라고 하는 것이 일상적인 어떤 사회적인 어떤 패턴이 되면서 과거에 우리의 행위가 막고 있는 행위가 지속할 수 없게 돼버리고, 어찌 보면 저는 이제 좀 저항이 풀렸다 이렇게 된 거. 3년에 걸칠 변화들이 3개월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표현을 마이크로소프트의 회장이 썼는데, 이럴 정도로 급격하게 이게 언택사회 또는 3차 산업혁명으로 표현되는 지능형 정보사회 이런 형태로의 변화가 아주 급속하게 이루어지게 된 거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화되고 많은 사회적인 어떤 시스템이 붕괴돼 가면서 그 자리를 비대면의 어떤 기술 시스템, 정보 시스템이 활용도가 이제 그 자리를 대체한 거다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회적 변화, 기술의 변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학적으로는 그 문화 지체라고 합니다. 문화 지체는 뭐냐면 새로운 기술은 나오는데 거기에 따라서 그거를 이용할 수 있는 사회적인 문화나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기술이 충분히 잠재력을 발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때 가장 중요한 사회적 이런 변화에서 젊은 세대들은 훨씬 더 그런 IT 기술에 익숙해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 든 사람들은 익숙하지 않고, 또는 이분들이 이제 권력을 갖고 있고 또 높은 일이 있기 때문에 많은 저항을 한 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게 온라인 강의를 하고 화상 강의를 하고 보니까 기존의 교수들도 이게 좀 편리하네 라고 하는 걸 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젊은 사람도 또 익숙해 있고 또 나이 든 사람도 익숙해 가면서 자연스럽게 100% 우리가 화상 강의로 앞으로 계속 한다라고 하는 건 어렵지만 적어도 과거처럼 100% 오프라인 강의로 채워지지는 않을 거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요. 학교, 기업, 동료 집단, 취미 생활, 지역사회의 어떤 활동들 많은 것들은 비대면 사회에 익숙하게 재편되고 또 그 과정에서 많은 일자리 또는 산업 또 경제 활동도 함께 재편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 감소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인류 사회에서 많은 부분들은 기존에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새로운 일자리가 생깁니다. 물론 기존의 일자리보다 새로운 일자리가 적게 생기죠. 결국 그러면 이제 기존의 일자리가 만약에 사라지는 일자리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이제 그걸 구조적 실업이라고 하는데 실업이라는 선택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분들이 저항을 하게 됐고, 산업화 초기에도 러다이트 운동이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정치적으로
시위 같은 거 하는 통해서 기본소득제라고 하는 것이 기본소득 부분들을 사실은 사회적으로 이미 정치가 이렇게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렇게 사회적으로 더 합리적으로 더 효율적으로 나가는 그런 사회적인 혁신을 막지 않도록, 저항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사회적 비용, 갈등의 비용을 더 많이 지불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최소한의 생활에 관련돼서는 정부가 이제 기본소득제를 통해서 아마 보장하는 나라가 가지 않을까. 이걸 이렇게 하지 않고 일자리를 보장했다라고 한다 그러면 사회적 혁신을 이제 막아야 되는데, 이렇게 했을 때는 이제 국제적 경쟁이 떨어져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우리 사회가 국진 사회가 되거든요. 일자리 관련해서는 절대로 제가 학생들한테 그렇게 말하는데, 파리의 그 청소 노동자를 위해서 내가 운전을 하다가 담배꽁초를 막 버림으로써 청소 일자리를 해고하지 않게, 시청이 해고하지 않게 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거냐라고 학생들은 물어봅니다. 학생들이 정당하지 않다고 그럽니다. 이 일자리라고 하는 것은 사회 전체의 어찌 보면은 그 필요성, 효율성 또는 어떤 그 쓰임새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가장 큰 중요한 것은 개인정보입니다. 이 4차 산업혁명에서 우리가 빅데이터라든가 또는 무슨 AI라든가 또는 뭐 그런 5G 네트워크 같은 그런 형태들이 모두가 다 시민들의 모든, 그러니까 경제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많은 활동들에 대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AI가 아마 대규모 데이터들을 아마 가공을 해서 그 특정한 개인의 니드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사실은 핵심입니다. 문제는 이제 어느 기업이나 또는 정부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은 개인정보를 갖고 있는 거죠. 이 개인정보로 인한 개인의 사생활 침해, 또는 개인에 대한 감시, 또 개인에 대한 그런 어떤 거대한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짐으로써 동명이인과 피해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은 사실 개인이 의도치 않은 피해들을 갈 수 있죠. 일자리 나온 건 개인정보 침해일 거고요. 세 번째는 이렇게 그 비대면 사회가 익숙해지게 되면 사람과 사람의 면대면에 관련돼서 갈등을 처리하고 감정을 처리하는 능력이 급속히 떨어집니다. 개인의, 그러니까 그런 비대면 사회 또는 그런 매체에 익숙해지면서 우리가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우리가 해야 될 많은 공감 또는 어떤 그런 사랑 또는 감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려, 배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사라져가면서 상당히 정확하게 비인간적인,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부작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사태는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효력이 있는 치료제가 나오는 것도 시간이 생각보다는 더 오래 걸릴 거고, 그것의 혜택이 선진국에서부터 시작해서 후진국으로 갈 때까지도 시간이 많이 걸릴 거다. 한 나라의 후진국 안에서도 부자들은 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가난한 사람이나 취약한 사람은 훨씬 더 오래 갈 거다 라고 하는 전제에서 이 코로나 사태를 바라보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전문이기 때문에 안 걸린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만약에 활동하다가 결국은 부모를 감염시켜서 돌아가시는 분들, 이런 상당히 비참한 상황으로 갈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젊은 또는 어린아이 포함해서 모두가 다 이런 생활 방역 또는 생활 유생 이런 것들을 좀 철저히 생활이 아마 앞으로 인류 사회가 이 전염병을 현명하게 이기는 가장 첩경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돈을 들어가는 어떤 의약품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도 생활 속에서 일상적으로 아주 조금만 더 우리가 철저히 조금 더 조심하면 인류가 코로나 사태를 현명하게 극복하리라 생각합니다.